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135조에서부터 141조 한 대여섯 조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문이 많은 것은 그만큼 중복된 것도 있고 간략하게 그냥 간단한 강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수유탕. 자, 어느 정도 이제 그 승기탕 조문에서 좀 다른 반대 영역에 있는 우리가 오수유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어떠한 편견 없이 그냥 나타난 그 조문의 그 근거에서 해석하는 것이 일단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고서 곡물을 먹고서 구토하려고 하는 자, 구토하려고 하는 자는 하는 경우는 양명병에 양명에 속하니, 이런 것은 해석이죠. 무엇은 무엇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 되는다. 뭐에 속한다. 이것은 누군가의 주장이죠. 누군가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주장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대안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토가 있으면은, 자, 그 상황에 봐서, 일단 어떤 사람이 구토증이 있다. 양명병에 속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토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화사심탕과 소시효탕을 일단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명이 속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건 누군가의 주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에 글을 읽되 글에 휘둘리면 안 된다. 바람직한 것인지 그 해석이 아니면은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오수유탕으로 처리하라. 이것은 쓸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냐, 그것이 빠져 있죠. 이 조문은. 그래 미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 이 오수유탕을 먹자마자 도리어 증상이 더 극대화되는 경우, 구토증이죠. 구가 더욱더 극한 것은 상초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똑같은 누군가의 주장이다. 이 조문을, 자, 우리가 조문이 미비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처방을 근거로 조문을, 증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흉욕곤만하고 중요한 것은 흉욕곤만만 있으면은 당연히 소시효탕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심화가 비색하다. 이게 오수유탕에 대한 소위 말해서 복증에 대한 그 병근에 해당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막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있는 조문이에요. 예전서부터 오수유탕에 대해서 흉욕곤만하고 심화 비색하면서 건구역질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죠. 토연말하고 거품 비슷하게, 가래 비슷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뱉어내면서 두통이 있는 사람. 사실은 이렇게 만성적인 두통, 이거는 거의 약간 만성적인 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오수유탕으로 일단은 쓰는 게 낫다. 여기서도 나타났지만은 오수유탕의 복증은 사실은 소시효탕과 유사했기 때문에 고방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흉욕곤만일 때 소시효탕을 쓸 수도 있지만 오수유탕증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심화 비색이라고 하는 거, 이게 거의 비색이 뭐냐, 여기서는 한수의 원인이 많다. 왜냐하면 오수유라고 하는 오수유와 생강을 비춰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문, 이거에 대한 해석은 바로 다음에 해석하겠습니다. 자, 다만 욕구자 속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남하고 근거가 없다. 이거 제가 자주 쓰는 용어죠. 자전에서, 춘추 자전에서 나왔다면, 소인의 말은 참남하고 증거가 없는 반면 군자의 말은, 지식인의 말은 믿을 수 있고 증거가 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고방을 공부하는,
소위 말해서 고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지나치게 참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근거보다 확대된 해석들, 과장되고 증거가 없잖아요. 이거는 양명에 속한다. 이것은 증거가 없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감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은 좋게 믿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말들은 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좋게 믿을 수가 없다. 그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반대로 유증이죠.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 증거가 있어야 된다. 조문이 미비한 경우에는 군신의 약물인 오수유와 생강을 근거로 하면 심화의 한음이 축적되어 있다. 한수죠. 축적되어 있어서 구토와 흉욕고만 두통의 극증이 소시오탕이나 인삼탕증보다 더 심한 경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을 쓴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써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오수유탕을 쓸 수가 있다. 우리가 딱 어떤 증상이 났을 때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떤 처방을 100% 맞게 쓸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수학적 어떤 개념에 의한 확률적인 논리에 의해서 소시오탕을 쓸 수도 있고 인삼탕을 쓸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 어떠한 생각보다 급증이 날 때, 두통이 아주 심할 때 이 약물 가지고는 양력이 미치지 못한다. 많이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으로 처방을 썼을 때 한 50%의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오수유탕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70에서 80%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률의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증상에 대해서 구토증이 있는 증상에서 흉욕고만이 있는 증상에서 소시오탕을 쓰고 인삼탕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것을 한 번에 오수유탕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오수유탕이 소시오탕의 복증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젊은 여성이 중년에 있는 여성이 만성 두통에 아주 시달려가지고 그 한 10년 이상의 그 두통을 시달려가지고 복증을 해보니까 소시오탕증이라고요. 근데 오수유탕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오수유탕에다가 소시오탕을 합방해서 썼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의외로 효과가 엄청나게 좋았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오수유탕에다가 소시오탕을 같이 합방할 수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독단적인 생각이죠. 이것이 과연 근거가 있느냐? 누군가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황한의학에 그와 같은 흔적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소시오탕에다가 오수유탕을 합방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만큼 저도 저는 고방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예. 어떤 증상이 나면 딱딱 뭐를 쓰고가 아니라 항상 다른 어떠한 여건이라든가 조건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느낀다. 예. 예. 확률적인 거죠. 예. 약물을 복용해서 도리어 극한 것은 상처에 속한다고 한매 어떠한 사람들은 혹자는 이것은 흉중의 유혈이니 소시오탕으로 처리하라.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 때문에 현혹된 거예요. 소시오탕을 쓸 수가 있다고. 어떤 명예연의 증상이니 이거는 다시 오수유탕을 복용해라고 한다. 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것은 정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정문이 아니다. 식욕 욕구에 특히 상처에 거한다는 것은 과채산을 쓸 수가 있으니 이것은 그 구실에 불과한 거다. 예, 이런 거는 이와 같은 표현들은 구실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속삼초라고 하는 거는 과채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잘못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양명에 속한다, 상처에 속한다 이런 것은. 자, 조이승기탕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태양병 3일에 발환했는데 병증이 해소되지 않고 증증발열자. 발열이라고 하지 않고 증증이라고 이렇게 형용해라 그랬죠. 제가 이런 경우는 발열의 상태를 요 증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훈증, 예, 증기 이런 거잖아요. 예, 이것은 위에 속한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속이라고 이렇게 딱 했죠. 자, 조이승기탕으로 처리한다. 이거를 조문으로 다시 우리가 교정을 한다 그러면은 태양병 3일에 바람 불해하고 증증발열, 서머, 단기, 복막 이런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 조이승기탕 써라. 자, 속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내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에 속으면 안 된다. 속이라고 하는 거는 위가실, 위건조 요런 거에 위중건 요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개념을 이것을 증상으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하는 방법이다. 자, 이 조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해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증발열은 이열이 외부로 발월하는 형용이니 증열이 발월해서 이런 경우는 한출이에요. 여기서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면에 증증발열량한 한출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땀을 흘리는 양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씩. 예.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는 증증발열이라고 하는 의미 이 속에는 이런 미한출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고 있다. 그것이 서머, 단기, 조열, 조시의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증증발열이라고 하는 어떠한 증상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서머가 되고 단기가 되고 조열과 조시의 징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에서 속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소위 위가실, 위기부라, 위증컨과 같은 종류의 문법체다. 올바른 문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뜻이 내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다만 증증발열로서 이 사람들이 증증발열 속이라고 왜 속이라고 했을까? 증증발열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조이승기탕을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서 증증발열만 가지고서 A로 써 B로 삼다. 증증발열만 가지고서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서 이에 속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묘한 문자를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조문에다가. 그래서 위가시라고 하는 것을 표출한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자, 증증발열은 속이다. 이렇게 위가실이다라고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문이 아닌 것을 변론을 기다리지 않아도 누구든지 알 수가 있다. 대승기탕 상한 6, 7일에 목증 불연료 정불화하고 이것은 어떠한 사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이것은 정서가 불안정한 거예요. 뭔가 사람이 기가 빠지고 흐리멍텅해진 거예요. 열에 시달렸다는 뜻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표현이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 다소 이런 것이 선망한 상태예요. 정서가 불안하고 무언가 이렇게 초점은 흐릿해가지고 열병에 시달리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리증이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표리에 대한 용어라든가 개념 같은 거는 표와 리가 없다. 이런 말은 옳지가 않아요. 대변이 굳어지며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대변이 굳어지며 몸에 약간의 열감이 있다. 몸에 열감이 있다. 이렇게 썼을 때는 표증의 발열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차라리 이거는 무표증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표리증이라고 해서 이것도 오류죠. 이것은 실이 되니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이것은 실이 되니
이거는 일종의 답이에요. 원인이죠. 이 원인은 실이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차라고 하는 거는. 예, 이런 거 다 주의 문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주회. 누군가의 견해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것은 열실로 봐야 되니 급히 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기탕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 조문을 이와 같은 걸 빼고 상한 6, 7일에 목중 불료료 정불하 대변난 신미열자 마땅히 승기탕을 써야 된다. 이것은 일종의 목중 불료요 정불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병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정. 정황이죠. 정황. 예. 병증에 대한 정황. 그러니까 조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정황. 그러니까 중경서 조문이 훌륭한 건 바로 이와 같은 거. 어떤 우리가 통증이라든가 우리가 자꾸만 어떠한 통증 위주로 자꾸만 의식을 하는데 환자의 신체상에 나타난 어떠한 가벼운 동작, 이상한 동작이라든가 어떤 행동이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불안감, 정서적인 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평상시보다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혼몽한 상태가 되면은 이 사람은 조열의 조짐을 가지고 있구나. 조열에 의한 반응을 이것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으로서 저것을 알고 저것으로서 이것을 추정한다. 이것이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그 필법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병근을 기준해서 쓰지만 반드시 그에 따르는 수반되는 병정도 기술한다. 그것이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필법이다. 이 조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은 필요가 없죠. 증상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해설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죠. 실이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글 속, 이 조문 가운데, 이 증상 가운데 이것이 조열의 실증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굳이 이와 같은 표현은 군더더기예요. 이것들은. 자, 대변난 신미열자는 조열의 징후이며 앞서도 있죠. 이것은 조시의 조짐이다. 조시화 될 수 있는 병증이다. 목중 불료료 정불하자는 조열이 발작해가지고서 다소 정신이 약간 혼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것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열의 발작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면서 이것은 정신이 혼몽한 것이다. 알고 보면은 조열의 조짐이며 그 조열의 징후이며 조시의 징조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 무표리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탁 문자다. 누군가가 거짓으로서 꾸며낸 문자다.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은 표증과 이증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조문에. 이증이 왜 없어요? 이증이 나타나 있죠. 증거가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방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여무선이 없는 건 못하다. 이건 무서라는 말도 맹자가 한 얘기였어요. 맹자가 진신서즉 서전에 나오는 어떠한 글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진신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글을 읽지 않는 것만 못하다. 글이 없는 것만 못하다. 그걸 빼놓고 읽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차위실야에 요 같은 말을 왜 이것은 실이 된 것이다. 이것의 병증의 원인은 실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또한 내실로서 급히 하해야 되는 구실로 삼은 것이다. 내실이라는 말로서 급히 사해야 되는 입증을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중경의 조문은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처방의 뜻은 오직 병증에 있고 이와 같은 위탁 문자나 참보 문자에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일종의 참보 문자죠. 누군가 갖다가 꾸며낸 거죠. 똑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들한테 일관성 있게 우리가 중경의 처방을 이해하는 데는 병증을 통해서 이해해야지 이 표리증이 없다. 이것은 실이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말이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조문을 통해 가지고 조문의 증상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죠. 예. 맹목적으로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조문과 처방의 사실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뭐냐? 병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짧은 글이지만 중경의 처방은 중경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처방은 병증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지 누군가가 주장한 위탁이라든가 참보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에요.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어떠한 증거라고 보면은 위탁 문자와 참보 문자는 주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가 그 증거를 통해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느냐가 먼저 중요한 것이지 덮어놓고 이거는 살펴보지 않고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개념을 가지고서 이해한다는 것은요 나중에 가면 위험성이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었어도 머릿속에 남는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간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승기탕 양명병 소양 합병하면은 필 반드시 할이아니 아니 맥활이 살자는 숙식이 있기 때문이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차자가 빠져 있는 거죠. 차이유 숙식이니 또는 차위 숙식이니 이것은 숙식 때문이니 이것도 누군가의 주관적 해석이죠. 네. 주관적 해석.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얘기예요.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마땅히 하해해야 되니 대승기탕을 쓴다. 이 조문은 굉장히 미비하고 합병이 되었으면은 소변이 대변이 불리하다든가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서 숙식이라고 했던 나중에 그것은 조시화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주관적 해석이면서 그 주의 문자다. 자, 유숙식과 유중의 조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표기 방법이니 좋기 방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부족이자 방위다.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름지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름지기. 복만, 심화, 비편, 하되 맥활이 사그로 숙식의 증으로 삼문 연후의 좋기 처방의 뜻을 방위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것으로서 복만하고 심화 비편. 왜 비편이라고 굳이 썼느냐? 숙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뭔가가 심화부가 빵빵하면서 막혀있고 딱딱해야죠. 그러면서 맥활이 삭. 이것도 물론 하나의 단서는 될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맥은 상황에 따라서 맥치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맥활이 삭만 가지고 한다면은 백호탕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생각하면은 이 조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자기가 이렇게 다른 해석이나 예전에 내려오는 대가들의 글을 통하지 않고라도 먼저 자기의 주관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주해설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먼저 조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기준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그 남의 글이라든가 해석 종류를 보게 되다 보면은 위험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진호탕 상한 7, 8일에 몸이 귤색과 같이 나타나면서 이거 완전히 그냥 뭐 황달기가 있는 거죠. 자, 앞서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황달에는 소변 분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부가 다소 이렇게 팽만감이 있다. 진찰해 보니까 이럴 때는 인진호탕으로 처리해라. 소변 분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는 뭐냐면 바로 소변 분리를 받는 거죠. 이로 인해서 복부가
행만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소간에. 이것은 조혈의 징후이며 발황의 조짐이니 이 소변 분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옛 의사들은 신앙지 소래, 그러니까 황달이 유래한 바, 어떻게 생긴 병인이죠. 병인이 되는 바를 알았기 때문에, 여겼기 때문에, 여긴 것은, 그러니까 발황의 그 유래된 원인은 울열이라고 여기다. A는 B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런 줄 아는가 하면 방위, 처방의 뜻이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예. 인지노탕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다만 그 소변 분리 복미만으로 그 울열됨을 후하다. 일 때는 이건 동사로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울열된 것을 증거가 되니, 이렇게 표징이 되니, 이렇게 비록 이 의안이 옛날에는 마땅했지만 옳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옛날에 현대만큼 기술이, 의학적 기술이 아주 미천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서부터 한 2500년 전에 아무리 저거 해도 증후로 돼 있다 하더라도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은 굉장히 발전이 됐잖아요. 옛날 방식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들이 옳다고 할 수 있어도 오늘날에는 반드시 오늘날에는 옳다고 할 수가 없으나, 다만 소변 분리하고 복미만한 상태에서 설사 발황증이, 황달의 증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 잠재적으로 황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지노탕을 투여하면은 황달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으니, 미연에 방지가 있으니 불효가호와 또한 가히 옳지 않겠는가, 또한 옳지 않겠는가, 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데서 반드시 황달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소변이 분리하면서 복미만하면서 다소의 울열의 증상이 있으면 발황증이 없다 하더라도 잠재성을 고려해가지고 인지노탕을 쓰면은 황달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옳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40조와 141조 같이 보겠습니다. 상한의 신황. 오늘은 뭐 주로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황달, 발열. 이럴 때 발열이라는 건 표열이 아니죠. 울열이죠. 치자 벽비탕으로 처리하고, 상한의 어열, 여기서는 어열제리에 심필발황하니 마황, 연조, 적소도탕으로 처리하라.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조문에는 미비하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 같은 것은 뭐 훌륭한 해석들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예, 저는 뭐 억지로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발황의 그 방례를 근거로 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 자, 여기에서도 마황을 썼는데, 마황을 썼을 때는 나름대로 그 땀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은 이 증상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여기에 써본 적도 없고,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어렵다. 예. 이것은 다른 훌륭한 분들의 해석서를 보고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예. 자, 어열제리라고 하는 것은 병이냐며 위탁문자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위탁이에요. 누군가가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거짓으로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것을 바로 위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도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예전 사람들 이와 같은 중경서에는 위탁, 찬이, 참보, 전도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삭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대체로 발황의 원인이 배설 이상에 말미암아서 배설 장애로 인한 것이 있지만, 다만 여기 조문에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록 어열제리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는 없으나 어떠한 근거에서 어열이
이 위에 있다고 하는 그 원인됨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방의회를 근거로 살펴보면 땀이 나지 않으므로 습열이 교착해가지고서 황달의 옹종, 황달증이 있으면서 다소의 그 종기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 이와 같은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소변이 불리한 상태가 있는 경우는 마왕, 연교, 적소도탕을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연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옹종질환, 종창질환에 쓸 수가 있죠. 우리가 그 한문 자전 같은 거 보면은 이 병종변에 병변에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종기, 또한 종기, 종창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옛날 그 춘추 좌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을 등에 종기가 생겨서 죽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예전에는 이 옹종에 대한 질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괜히 이런 글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종기로 인해서 그 종기로 인한 것이 원인은 예를 들어서 결국은 그 영양의 문제라든가 어떠한 환경의 문제라든가 수질의 문제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살펴보기는 어렵지만은 저희가 지금 저가 나이가 60대인데 그 50년대에 60년대에 살았던 그 태어났던 분들은 어렸을 적에 전부 다 엉덩이든 어디에 종기를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명래 고약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그만큼 환경이 개선되었고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일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어린애들 TV 나올 때 보면 종기, 종창에 관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용도 굉장히 뭐 그 여러 가지